10대 건설사가 받아야 할 돈인 미청구 공사비와 미수금을 합쳐 25조 원을 넘어섰다. 2023년 4월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10대 건설사의 미수금 증가세는 올 1분기 기준으로 꺾이는 모습이나 미청구 공사비는 2022년 말 13조 1,733억 원으로 이것은 2021년 10조 9,987억 원보다 19.8% 늘어난 규모이다. 여기에다 2023년 1분기에만 미청구 공사비가 2022년 대비 16.2% 증가한 15조 3,121억 원을 기록해 그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미청구 공사비는 공사를 진행하고도 분양 상황이 어렵거나 발주처와 이견이 생길 경우 발주처의 비용 청구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미수채권으로 회계상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데 회수 기간이 길고 자칫 잘못되면 떼일 가능성이 많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주택 건설 사업 수주가 크게 늘어 일시적으로 미청구 공사 규모가 늘어났으나 지난해 최고 실적 달성으로 매출액 대비한 미청구 공사 비중은 아직 안정적이며 잠재적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아파트의 경우 잔금이 납입되면 미청구 공사가 해소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방 중심으로 주택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고금리에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는 시행사가 늘고 있으며 여기에다 올해 일부 건설사들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건설사들이 유실한 사업장을 떠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통상 업계에서는 매출액 대비 미청구 공사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본다. 2021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비중이 25%를 넘는 건설사는 한 군데도 없었지만 롯데건설은 지난해 말 PF 자금 경색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HDC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초 광주시 서구 화정동 신축 아이파크 붕괴에 따른 손실 금액이 반영되었다. 10대 건설사는 아니지만 과거 대우조선해양은 미청구 공사 금액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2015년 3조 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고 같은 해 삼성엔지니어링도 미청구 공사 금액이 부실로 이어져 1조 5천억 원대 어닝쇼크를 겪었다. 2021년 말 대비 2022년 미청구 금액이 감소한 업체는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DLENC 두 곳이고 나머지 건설사는 미청구 공사 잔액이 늘었는데 그중 SK에코플랜트는 72.4%, GS건설은 60.3% 증가율로 가장 눈에 띈다. SK에코플랜트는 코로나19로 공사가 잠시 중단된 것이 기저효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고 전체 사업 구성비 중 플랜트 사업의 비중이 제일 커 건축 미분양으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은 모양새고 GS건설은 최근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서 발생한 신축공사 붕괴 사고로 신용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9년 만에 2분기 적자가 예상되며 미청구 공사 금액이 올해도 계속 증가해 건설사 중 제일 많이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4조 6,688억 원의 미청구 금액이 발생돼 금액상으로 그 규모가 제일 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8,865호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 만에 미분양이 감소세를 보였지만 미분양 물량 자체는 위험선인 62,000호를 계속 넘어서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 증가세는 꾸준히 늘고 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2023년 들어 4월까지 10대 건설사의 민영 아파트 분양 물량은 총 15,949가구로 지난해 말 조사한 4월까지의 분양 계획 물량의 29%에 불과했다. 이처럼 10대 건설사는 건설 원자재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으로 10대 건설사들은 이미 국내 주택시장 침체를 예견하고 분양 일정을 뒤로 미루며 이미 닥친 시장 불황에 대비하고 있고 최근 해외 건설 시장 또한 국내보다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세계적인 산업 트렌드의 변화에 맞추어 건설업계도 신사업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며 주택 사업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쓰리고 현상으로 건설업의 근간인 주택시장에 먹구름이 끼면서 10대 건설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 찾기에 여념이 없다. 현대건설은 원전 시공 분야 강자로 평가받고 있다. SMR 소형 모듈 원자로 태양광 발전, 신사업 플랜트 등의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특히 올해 주총에서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 및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을 정관에 추가하여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국내 주택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10% 수준으로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비껴간 것으로 보이고 사우디아라비아 네움시티의 그린 수소 암모니아 공장 건설 사업, 우크라이나 청정수소 시범 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올 1월에는 아랍에미리트 마스다르와 수소 및 신재생 사업 양해각서를 맺기도 했다. 롯데건설은 올해 미래 성장 역량 확보에 전략 방향을 맞췄다. 지난해 자금시장 악화가 초래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는 넘겼지만 주택에 집중된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에 나선 셈이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에서 수직 이착륙장 버티포트 기술 개발을 맡고 올해 초 기존 콘크리트 대비 최대 90% 이상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콘크리트를 개발해 탄소저감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신사업 로드맵을 짰다. 포스코건설은 친환경 사업을 강화한다는 의지로 올해 포스코 ENC로 이름을 변경하고 새 출발한 포스코 ENC는 원자력 이용시설인 가속기 연구시설 건설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SMR 모델인 혁신형 소형 원자로 ISMR 개발 과제 및 사업화에 참여하는 등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우건설도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포함해 원자력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고 미래형 도심항공교통의 경우 지난 2020년 드론 제조기업 아스트로엑스와 휴맥스 EV 지분을 확보하면서 항공교통 부문 사업을 본격화했다. GS건설도 자회사 GS 이니마를 통해 수처리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고 자회사 에네르마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모듈러 주택 사업도 하고 있다. 2021년 SK건설에서 사명을 변경한 SK에코플랜트도 친환경 신사업 부문이 성장이 눈에 띄는데 공격적 인수합병으로 2년 만에 12개의 폐기물 처리, 수처리 등 리사이클링 기업을 인수 투자하면서 2021년 신사업 매출 비중 7.09%에서 올해 1분기 18.04%까지 성장했다. HDC 현대산업개발도 지난해 도소매업, 물류, 운수업 등의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고 사업 다각화에 나선 모습이다. DLENC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설비 사업인 CCUS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며 지난해 8월 설립한 자회사 카본코를 통해 CCUS를 비롯한 수소 암모니아 등 신사업을 주도해 나가고 있고 현대오일뱅크와 서해그린에너지, 서해그린환경 등과 CCUS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10대 건설사뿐 아니라 다른 건설사들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이 변화가 신사업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건설사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은 건설 시장 자체가 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이고 도로나 철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인 SOC 사업은 포화 상태이며 주택 시장도 주택 보급률이 이미 포화 상태로 신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도 미분양 공포로 주저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분야 쪽으로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도시정비 사업 정도가 그나마 유망하다. 과거 건설사들은 주택 사업이 불황일 때는 미분양 털어내기, 저가 수주 경쟁을 하며 부실이 초래될 때마다 정부의 손을 벌려왔으나 이제 그 시절은 이미 지났다고 보고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 나선 것이다. 10대 건설사들은 그동안 모아놓은 자금력과 정보력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그나마 빨라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건설 산업의 경계를 허물며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 신사업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자금력과 정보력이 전혀 없는 소비자들은 이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할 것이고 언론에서도 이런 변화되는 환경에 대한 비판보다는 여태 해왔던 방식으로 아직도 주택시장을 광고하고 홍보하고 있다.
경기 순환에 따라 변동하는 주택시장에서 소비자들도 살아남으려면 일단 조급한 마음부터 다스려야 할 것이고, 주택을 오직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만 보던 때와는 다른 내 능력에 맞게 냉철하게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 주택시장뿐 아니라 경제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듯 주택 과잉 공급으로 주택을 소유함에 따른 시세 차익을 보는 시기는 이제 지나갔다고 보여지고, 지금 주택시장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소비자들도 변화하는 시기에는 최대한으로 긴축을 화두로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또 전세를 들어가는 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어찌 보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편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보다 정부 정책 혜택 면에서 훨씬 유리하고, 오히려 소비자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금액을 주택에 묶이는 것보다는 본인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면 향후 경제 독립을 향한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먼저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경제연구소 RTI였습니다.